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현우입니다. 자, 지난 1시간 동안 공간도형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 2차원 세계에서의 우리의 사고를 3차원으로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그 자체만으로 뭐 굉장히 뭐 중요해서 그걸 외워야 된다라거나 다 수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된다라거나 라기보다는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뭐 용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공간도형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단원 이론편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오늘부터 배운 내용들은 진짜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 수학이란 과목의 특징상 공식이나 이론과 문제가 바로 확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공식이나 이론을 외워도 문제를 보면 새로워 보여. 그러니까 이 내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연습들, 훈련들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문제풀이를 통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부터 진짜 교재는 145페이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래서 이제 이론적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뭐 나와 있고 무슨 각이고 무슨 각이고 무슨 각이고 막 나와 있는데, 이런 말들을 막 무슨 뭐라고 할까요? 뭐 학교에서 이렇게 교과나 이런 거 외우듯이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자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새로운 낯선 도형들이, 낯선 도형들이 등장했을 때 이 도형에다가 방금 내가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공간도형의 어려운 점이자 공간도형의 특색 중에 하나는 거의 모든 문제가 도형이 등장합니다. 도형이 그림으로 많이 등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을 이용해서 이 도형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야. 근데 도형이 무조건 새롭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런 이제 이론들을 근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훈련하는 겁니다. 자, 크게 전체를 보는 안목.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다고요? 공간도형을 배우고 있고요. 이거 여러분 교재에서 7단원에서 8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7단원에서 8단원. 지금 우리 7단원 배우고 있잖아. 7, 8단원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간도형에서 교육과정상 수능이나 내신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론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딱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면 그 3개를 위한 어떤 서포트를 해주는 이론들인 겁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직선이 이거야, 점이 이거야, 뭐 평행한 거야, 수직한 거야, 뭐 꼬이니치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공간도형에서 여러 가지 각들이 등장합니다. 각이 뭐야, 선생님? 직선하고 직선이 있으면 이런 게 각 아닙니까? 맞는 말이야. 그러나 공간도형에서는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평면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평면이 하나가 있어요. 쫙 펼쳐져 있는. 여기 비스듬한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은요, 각을 이루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거든요. 정리가 아니야.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각들을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정리를 하게 되고요. 자, 공간도형의 각의 정의. 첫 번째 이론이에요. 각의 정의. 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삼수선의 정리. 오늘은 각의 정의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삼수선의 정리의 이론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7단원 이론 마무리를 하고, 일단은 요게 이제 여기까지 7단원, 여기까지 7단원. 그럼 세 번째가 정사형. 요게 이제 8단원, 7단원, 7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형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정석교재에 어떤 문제든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과정상 나와 있는 이론은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각의 정의. 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두 번째, 삼수선의 정리. 말이 조금 뭐 정리니까 지난해 배웠던 걸로 보면 뭐 증명이 가능한가 봅니다. 증명이 가능한 참인 명제. 그 다음 마지막에 정사형.
용어 새롭네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수많은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근데 문제들이 전부 다 도형이 나와 있어. 낯설어. 도형이 놓여 있는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케이스별로 유연하게 이론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면 이 7, 8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쌤이 이제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수험생들을 강의를 해왔는데, 뭐 강의한 지가 벌써 뭐 10년이 훌쩍 넘어서.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학생들 강의를 해보면 이 공간 도형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극단적이야. 공간 도형은 그냥, 평이해. 뭐, 어렵게 보이지만 공부하고 나면 뭐 별거 아니야.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간 도형은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요. 진입장벽. 계단처럼. 진입장벽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걸어가. 그러다가 어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넘어지는 거야. 어라 하니까 안 나는 거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어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적당히 공부를 했을 때에는 얘가 그냥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한도 끝도 없이. 그러나 어느 수준 이상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뿅 하고 점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평지야, 평지. 평탄한 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여러분들이 좀 단기간에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수준을.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쌤이 그렇게 되기 위한 노하우를 빠짐없이 전부 다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계정의부터 할 거예요. 가계정의. 자, 그럼 이제 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각은 이걸 중학교 때도 나오는데, 각의 수학적 정의는 뭐냐면은 이게 각의 수학적 정의지. 그럼 이제 각의 수학적 정의를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학생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뭐 직선 AB랑 직선 BC가 벌어진 정도, 뭐 이런 게 각 아닙니다. 각의 정의는 도형, 그러니까 이 반직선 BA랑 반직선 BC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ABC 자체를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요. 대학 과정의 수학은 현학적이고 엄밀한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자체로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되고 용어 하나, 단어 하나까지 명확해야 됩니다. 나 고등 과정의 수학은 조금 이렇게 넓은 의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학자가 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쌤처럼 수학을 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학이 약간 도구적인 측면이 강할 겁니다. 뭐 내가 나 나중에 뭐 공학자가 될 건데 그때 수학이 필요해. 왜? 로켓이 날아가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공학 가고 싶은데 그때 이제 필요해. 왜? 뭐 엔진이 돌고 바퀴가 도는 걸 물리학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명과학 가고 싶은데 필요해. 왜? 세포가 분열하고 뭐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농도가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도구들이 강한데 일단은 그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반직선 AB랑 BA랑 반직선 BC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 ABC 자체를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설명하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각은 공간 도형상에서 다음에 세 가지 종류의 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 점이 있고 직선이 있고 평면이 있는 거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근데 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선들은 이제 각을 이루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선생님 줄여서 쓰겠습니다. 직선과 직선인가. 두 번째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마지막은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뭐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 정석 교재를 이렇게 오므렸다가 펼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 평면들이 요걸 평면, 요것도 평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평면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정도가 있겠죠. 그게 이제 평면과 평면 이루는 각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과 평면도 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한자로 이면각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두 이자의 남면자. 잠깐만, 이게 두 이자 이건가요? 남면자는 어려운데. 이건가? 이름 비슷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평면이 이루는 각. 각이 뭐지? 뿔각자인가? 하여튼 각. 알겠죠? 네. 자, 여기가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도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마지막으로 한자 배우고 그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한자가 교육과정이 없었고 요즘에 교육과가 어떻게 되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어는 필수고 한자는 뭐 선택이거나 근데 이제 세상 살아보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는 한자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은 글로벌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해외 여행을 가건 하다못해 뭐 내 친구가 이런 데서 일을 하건 이러면 이제 뭐 그게 이해를 하는데 필요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난 이야기고. 그래서 이명각입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직선과 직선 이루는 거 쉽지. 이거야. 직선과 직선 이루는 거. 쉬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항상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각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제는 아무런 조건이 안 나와 있건 아마 대부분 나와 있을 텐데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그 두 개의 종류 중에서 예각을 이야기하고요. 이건 뒤에 가서 직선과 직선뿐만 아니라 직선과 평면이나 평면과 평면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이 항상 두 종류가 나오면 그 중에서 작은 각, 예각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예각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과 직선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난다, 평행한다, 그 다음에 꼬인 위치에 있다. 꼬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각을 이름 만들면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각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각을 정의라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뭐 각이 0도입니다. 왜? 평행 이동하면 겹쳐지기 때문에. 벡터는 자유롭게 평행 이동할 수 있다는 것처럼 직선이나 평면도 각을 구할 때는 자유롭게 평행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각을 구할 때는 자유롭게 평행 이동이 가능해요.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각을 구할 때. 어쨌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직선과 직선 이동각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다 뭐야? 꼬인 위치에 있는 게 나옵니다. 왜냐면은요, 이거는 평면상에서도 많이 봤잖아. 우리가 지금 다루는 7단은 공간도형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공간도형스러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공간도형에만 있는 직선과 직선 위치 관계 꼬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이동을 어떻게 구합니까? 결론은 평행 이동시킵니다. 현재 이거는 각을 구하기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직선, 뭐 이게 됐건 이거 됐건 상관없어요.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뭐 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나게 만듭니다. 만나게. 그 만나게 만들어서 이 각을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한 직선을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만든 다음에 그 만난 상태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두 직선각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만들면 되는 거야. 평행 이동은 자유롭게. 뭐 얘도 평행 이동, 얘도 평행 이동 해가지고 자유롭게. 알겠습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이제 여기서도 중요해요.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뭐 수능 기준으로, 고3 기준으로 대부분 출제가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평이한 내용이라서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내신은 다 나올 수가 있죠. 네,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다 할 거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직선과 평면각. 전부 정의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평면이 하나가 있고요.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뭐 포함된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평행하다, 포함된다 전부 다 각이 뭐 0이거나 180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직선과 평면 이런 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그러면 당연히 뭐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 그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창 던지기를 해가지고 창이 이렇게 슉 날아가서 땅에 창이 탁 꽂혔어. 그때 그 창이 꽂히는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작은 각이 있고 큰 각이 있지만 당연히 작은 각을 얘기한다는 건 똑같고요. 자, 근데 이 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직선상의 아무 점이나 잡아요. 임의의 점.
임의의 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수선을 빵 내리는 거, 반듯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때 이걸 이제 수선의 발을 쌤이 A'이라고 하면은 요 A'하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교점이 있죠. 요거를 연결합니다. 요렇게. 그럼 반드시 직각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져요. 다시 직선과 평면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요? 직선상의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 바닥에 수선을 그어.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 만나는 점 연결하게 되면 반드시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요 각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한 건입니까? 직선상의 임의의 점 중에서 바닥에 수선을 긋기 쉬운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예를. 공간도형에서 제일 많이 나온 도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면체. 물론 직육면체도 되게 중요한데 직육면체는 좀 이렇게 직관적이니까 정사면체 하나를 그렇게 정사면체. 정사면체 같은 경우 그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정사면체가 있어. 그때 이게 질문이야. 이렇게 생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보세요. 이 직선과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구할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 각을 구하면 이 각을. 어떻게 구하느냐? 직선상의 임의의 점에서 바닥에 수선을 긋습니다. 그럼 이 많은 점 중에서 바닥에 수선을 긋기 제일 쉬운 점 하나 찾습니다. 그럼 이게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정사면체. 네. 여기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방금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바닥에 있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도착을 하는 무게중심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만나는 점을 연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이 나올 때 요 각이 내가 얻고 싶은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이에요. 그럼 세타가 얼마냐? 이거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특수각이면 30도, 60도, 90도 이런 거면은 세타가 뭐 몇 도입니다 나오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세타가 딱 숫자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뭘 많이 물어보느냐?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나타냅니다. 코사인 세타 얼마인지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세타 값도 구할 수가 있는데 물론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세타 값을 딱 구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게 되고요. 코사인 세타 구하는 방법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요 길 편의상 그냥 2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냐? 라고 하면은 요거를 연장을 하시면 이게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2대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컨센서가 어떻게 됩니까? 1분의 요 길이. 이게 뭐야?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곱하기 1이고요. 곱하기 2대 1이니까 3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약분하면은 정답은 3분의 루트 3이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네, 코사인서는 3분의 루트 3. 네. 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예를 들기 시작하니까 좀 머리가 혼란스러워지지. 여기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 자, 그 다음에 각의 정의가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가 더. 이거 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각의 정의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리고 그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한번 구해보세요. 마치 책이 펼쳐졌다가 이렇게 된 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 번째, 먼저 두 평면이 만나게 되는 이런 교선이라고 교선. 교선을 찾습니다. 교선. 되겠니? 그 다음에 교선에다가 수선을 2개 긋는 거야. 첫 번째 평면을 쌤이 알파라고 놓고요. 두 번째 평면을 베타라고 놓으면은 알파상의 한 점에서 이 교선에 수선을 긋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생긴 수선이 되는 거야. 그럼 교선하고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베타상에 있는 한 점에서 역시 또 교선에다가 수선을 긋습니다. 그럴 때 정의가 뭐냐면은 이 두 수선이 이루는 각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만나지 않고 지금 꼬이니치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꼬이니치는 아까처럼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움직여가지고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그래서 만나게 만들어서 이때 이 각을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약속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어떻게 한다고? 교선을 먼저 찾고 거기에 수선을 그어서 두 수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겁니다. 이면각 어떻게 구한다고요? 교선을 먼저 찾고 교선에 수선 두 개를 그어서 그 두 수선이 이루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걸 이제 팁을 하나만 더 주면은요. 요렇게 생긴 이제 정석책이 있다고 쳐봐봐. 이거를 옆에서 바라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옆에서 바라보는. 요 교선을 갖다 쌤이, 요 교선을 L이라고 부르는 게 L. 교선을 L.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평면을 옆에서 바라보면은요. 이 L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점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점처럼. 그리고 이 알파라는 평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일 거고요. 베타라고 하는 평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입니다. 옆에서 바라보면은 평면은 직선처럼 보이고 평면은 직선처럼 보이고 직선은 점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각이 역시 또 이면각입니다. 물론 이것도 90도보다 커버리면은 요 연장해가지고 요게 이면각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면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의 크기에 따라서. 어쨌든 어떻게 됩니까? 이면각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고? 교선에 수선을 그어서 그 두 수선들이 이루는 각이야. 근데 옆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단면화, 이걸 이제 뒤에 가서 단면화라고 부르는 단면화. 단면화를 시켜가지고 본 다음에 그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교과서나 뭐 정석교재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과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공간도형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는 지금 이제 맛만 보여줬고요. 뒤에 문제 풀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게 끝이야. 공간도형 이론이 총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끝났습니다. 물론 뭐냐, 지금 이걸 들었다고 해서 막 마음속 깊숙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문제에서 많이 할 겁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꼬인위치에 있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히 평행이동해가지고 그것들이 만나게 있을 때 얻어지는 각을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꼬인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만든 다음에 이루는 각으로 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따로 특정 밑줄 그은 것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뒤에 가서 다음 시간에 평행과 수직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거나 수직하는 것을 그 중에서 평행한 거는 직관적으로 파악하면 되겠고요. 수직한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직선이 하나가 있고 평면이 하나가 있을 때 언제 직선과 평면을 수직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은, 직선과 평면을 만났을 때 그 직선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우리는 직선과 평면은 수직이라고 부른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어떤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의 평면상에는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고 이 직선하고 수직이고 이 직선하고 수직이고 이 직선 수직이고, 이 평면상에는 모든 직선과 전부 다 수직 전부 수직이었을 때 우리는 이 직선과 평면을 수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거꾸로 문제가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 직선은 이 평면상에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구나. 여기 또 뭐 내용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오늘의 핵심은 1, 3, 4번이에요. 그냥 가볍게 보시죠. 가볍게.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여기다 밑줄 그으십시오. 알파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평면 이루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은 직선상의 한 점에서 평면의 수선을 그어가지고 요 삼각형에서 한 내각을 직선과 평면 이루는 각이라고 부릅니다. 됐고, 이면각,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 맞네요. 선생님 아까 말했던 한자가 맞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교선을 찾고 수선을 그어서 두 수선이 이루는 각으로 구합니다. 또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계산합니다.
되겠습니까? 끝!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V를 꼭점을 한 정사각뿔에서 옆면과 밑면이 이루는 이면각이 모두 45도다.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ABCD고 정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V가 있어. 꼭점 V가 있는데 그때 이걸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옆면과 밑면 이각이 전부 45도래. 옆면과 밑면이. 옆면과 밑면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교선이잖아. 이 교선에다가 옆면에서 수선 하나 긋고 밑면에서 수선 하나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또 이것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교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선 긋고 수선 그어서 45도가 되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인 거지. 아, 여기다가 위에서 수선을 어떻게 그을까요? 당연히 여기 꼭점에서 이렇게 그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수선일 것이고요.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그으시면 되겠네. 이렇게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그때 요각을 45도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요렇게 긋고 나서 또 이렇게 수직이고 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긋고 나서 여기가 또 45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니까 이웃하는 두 옆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십시오. 그럼 일단 이걸부터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정사각형 선생님 편의상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가정을 할게요.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모든 면하고 이루는 각이 똑같기 때문에 45 똑같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점에서 이렇게 바닥에 닿게 되면은 이게 바닥에 수직이 되고요. 네, 수직이 되고 그다음 뭐가 상관없습니까? 얘가 45도니까 얘가 직각이죠 지금. 이 바닥에서 수선을 내렸으면 바닥에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45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길이비가 이것이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길이가 루트 2. 이 길이가 지금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값은 1. 여기도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 앞쪽도 뒤쪽도.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보면은 정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그 대각선의 교점이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이 V가 되는 거야, V.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긋고, 이렇게 수선을 긋고, 이렇게 수선을 긋고, 이렇게 수선을 긋고,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자,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하느냐? 이웃하는 두 면이 이룬 걸 구하는 거예요. 이웃하는 두 면. 이웃하는 두 면. 이걸 다시 한번 옮겨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할까요, 그냥? 이웃하는 두 면. 그러니까 VDC랑 VCB가 이루는 각. 뭐 어떻게 갑니까? 교선의 수선수선 그으시면 되겠죠. 교선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이 교선이에요, 교선. 교선이야. 자, 수선수선 그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수선을 그으시면은 어쨌든 뭐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형 VDC와 VCB가 서로 합동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선을 그어도 역시 똑같은 점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선에 수선 그었으니까 이게 내가 찾고 싶은 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연결하게 되면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여기를 지나겠네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제가 선생님이 H라고 할게요. H. 여기를 H. 여기를 D. 여기를 B. 이런 식으로. 이 길이하고 여기를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 각을. 이웃하는 두 옆면이 이루는 각을 그 길을 구하십시오. 그건 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두 옆면이 이루는 각. 둔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D부터 B까지가 2루트 2네요. 2루트 2. 그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인지만 구하게 되면 코사인 법칙 돌리면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구하는 과정은 삼각형 VDC를 한번 옮겨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VDC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VDC. 여기서 수선을 긋게 되면 아까 요 길이 얼마라고? 요 길이가 루트 2야, 루트 2. 루트 2야. 그 다음 이 길이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2입니다, 2. 그러면 이 길이 얼마입니까? 1이야, 1. 이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을 때 요 수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궁금해한 거야. 여기 h가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 구하면 되겠네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2, 높이는 루트 2. 얘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루트 3, 높이는 h에서 약분하면은 따라서 h는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여기도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2a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입니다. 그럼 2 곱하기 a, b 하니까 3분의 8분의 이거 제곱 3분의 8 또 3분의 8 마이너스 이거 제곱 그냥 8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옆은 3분의 16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네. 그럼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타가 얼마 되는 겁니까? 120도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한 것도 별로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전부. 공간동에서 각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론 전부입니다. 이걸 이제 지금부터 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삼선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삼선의 정리하고 각에 대한 정의가 따로가 아니거든요.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서 조합이 돼서 또 하나의 어떤 형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설명 같이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